10년을 모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는 S&P 500 투자로 쌓아올린 수익이 세금 때문에 날아갔죠. 문제는 투자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좌에 담았느냐가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국내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을 살까요? 아니면 직접 미국 시장에서 투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수료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몇 퍼센트라도 아껴보려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수료 차이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상품이든 미국에서 직접 사는 상품이든 운용 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연간 몇만 원 정도 차이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상품에 붙는 세금이 더 낮아 보인다는 점이죠. 실제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국내 상품은 대략 1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반면 미국 직접 투자는 22 정도의 세율입니다. 당연히 낮은 쪽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숨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투자 규모입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금이 커지고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S&P 500에 돈을 넣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죠.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을 불려나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기 투자가 세금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고 그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거든요. 국내 상품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계산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세율이 갑자기 치솟아버립니다. 처음에 15이었던 세율이 어느새 50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절반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투자 수익 때문에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2천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자영업자라면 1,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죠. 갑자기 매달 내는 보험료가 몇 배로 뛰어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 오른 보험료는 계속해서 나가게 되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아무리 커져도 세율은 고정입니다. 22에서 끝나거든요. 다른 소득과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상품은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때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이익 본 종목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떼가고 손실은 그냥 무시되는 구조죠. 미국 직접 투자는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쳐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게다가 미국 투자는 매년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기본 공제라는 혜택이 있거든요. 국내 상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바로 세금을 떼어가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낮아 보이는 숫자가 나중에는 가장 높은 세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좌 선택이 전부거든요.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서 같은 투자를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원칙은 명확합니다. 장기로 가져갈 돈이라면 절대로 일반 계좌에 담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내 상품으로 말이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무지입니다. 모르고 선택한 한 번의 실수가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알고 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선택지를 피했으니 이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고민에 빠지죠. 그냥 편하게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히 은퇴 이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들어준 특별한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기 캐릭터 수준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만약 당신의 투자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다른 선택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친구보다 세금을 1,000만 원 넘게 덜 냈습니다. 비법이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했다는 거죠. 친구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고요. 둘 다 같은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 계좌의 첫 번째 무기는 시간입니다. 정확히는 세금을 내지 않는 시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좌 안에서는 아무리 사고 팔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세금 없이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라는 중간에 계속 가지를 잘라내면 나무가 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자라게 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연금 계좌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방해꾼 없이 오직 수익만 계속 쌓이는 구조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떼어갑니다. 떼어간 만큼 다시 투자할 돈이 줄어들죠.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같은 수익률이어도 최종 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 무기는 더 강력합니다. 은퇴 후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투자라면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금 계좌에서는 그것의 4분의 1도 안 되는 세금만 내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서너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죠.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투자해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미국 직접 투자였다면 2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끝입니다. 차이가 1,500만 원이 넘죠. 이게 작은 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사기급 혜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미래의 세금을 아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투자하자마자 10% 넘는 수익이 확정되는 셈이죠. 매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15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너스나 마찬가지예요.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국가가 주는 선물인 겁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시작부터 이런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나요? 없습니다. 연금 계좌만 가능한 일이죠. 박 씨는 이 혜택을 10년 넘게 챙겼습니다. 계산해보니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채워진 거였죠. 본인이 실제로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연금 계좌의 진짜 위력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에는 조건이 붙죠. 첫 번째 조건은 시간입니다.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는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중간에 깨면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죠. 페널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은퇴 자금은 나중을 위해 모으는 돈입니다. 중간에 쓸 일이 없는 돈이죠. 그렇다면 이 조건이 오히려 강제 저축 장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거든요.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혜택, 즉 과세 이연과 낮은 세율은 여전히 유효하죠. 이쯤 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이라면 연금 계좌가 답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죠. 미국 직접 투자도 좋고 다른 방법들도 나름 장점이 있지만 은퇴 준비만큼은 연금 계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연금은 알겠는데 그럼 중간에 써야 할 돈은 어떻게 하죠?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돈처럼 당장 몇 년 후에 필요한 돈 말입니다. 이건 연금 계좌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중장기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바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핵심 질문입니다. 연금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선택지들이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정 씨는 이 선택 때문에 석 달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제각각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게 낫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게 낫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의 투자 기간, 투자 금액, 그리고 목적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의 정답으로 모든 경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연금은 노후 자금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치열한 선택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정부가 만든 절세 계좌가 있고 다른 쪽에는 오랜 시간 검증된 미국 직접 투자가 있죠. 둘 다 나름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절세 계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름은 ISA라고 합니다. 이게 등장했을 때 투자 커뮤니티가 들썩였죠.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실제로 혜택이 상당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그 이상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정 씨는 이 계좌로 투자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친구는 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세금을 200만 원 넘게 냈는데 본인은 100만 원도 안 냈거든요. 똑같이 수익을 냈는데 최종 금액이 100만 원 넘게 차이 났습니다. 이게 계좌 선택의 위력이죠. ISA는 수익이 일정 금액까지는 완전히 비과세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죠.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미국 직접 투자의 20 정도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ISA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에도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바로 시간 제약입니다. ISA는 최소한 3년은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기가 되면 선택을 해야 하죠. 돈을 찾거나 연금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 ISA를 시작하거나 만기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복리 효과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미국 직접 투자는 어떨까요? 화려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장점이 있죠. 첫째는 매년 리셋되는 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걸 10분 활용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보유 종목을 일부 팔아서 딱 250만 원어치의 수입만 챙기는 거죠. 세금은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종목을 다시 삽니다. 이걸 10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2,500만 원의 수익을 세금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ISA처럼 3년을 꽉 채워야만 쓸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매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셈입니다. 둘째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무제한 과세 이연이죠. 250만 원을 넘는 나머지 수익은 내가 팔기 전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심지어 30년이든 말이죠. 진짜 장기 복리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내 자산이 1억에서 10억이 될 때까지 국가는 그냥 지켜만 봅니다. 중간에 세금을 떼어가지 못하죠. ISA의 3년 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긴 호흡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한쪽은 단기 화력이 막강하지만 3년마다 재장전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쪽은 화력이 약해 보여도 수십 년간 한 번 쏜 레이저를 유지할 수 있죠. 이러니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명백히 우월했다면 논쟁은 진작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팽팽하다는 건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론보다는 실제 숫자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서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미국 직접 투자는 매년 250만 원씩 부지런히 수익을 실현했다고 칩시다. 최상의 시나리오죠.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미국 직접 투자입니다.
3년 동안 매년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했으니 총 750만 원은 비과세로 챙겼습니다. 훌륭하죠. 그럼 남은 2250만 원에는 20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495만 원 정도 나오죠. 최종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이번엔 ISA 계좌입니다. 3년 의무 기간을 채우고 만기에 해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은 심플합니다.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800만 원에는 1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277만 원 정도죠. 최종 수령액은 2,720만 원입니다. 결과가 보이시나요? 미국 직접 투자가 3년 내내 열심히 절세 작업을 했는데도 2,500만 원입니다. ISA는 가만히 뒀다가 만기 때 찾았는데 2,720만 원이죠. 차이가 217만 원입니다. 신형 노트북 한 대 값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ISA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기간이 짧든 길든 세금 측면에서는 ISA가 유리합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의 핵심 결론입니다. 미국 직접 투자에 매년 250만 원 공제가 강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ISA의 10 정도 저율 과세라는 방패를 뚫기엔 역부족이죠.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수익이 커질수록 20과 10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정해진 것 같죠. 무조건 ISA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ISA의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직접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첫째는 고액 투자자입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년 5천만 원씩 투자할 계획이라면요. ISA 한도를 채운 나머지 3천만 원은 갈 곳이 없죠. 이때 국내 일반 계좌로 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20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미국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긴급 자금이한 경우입니다. ISA는 3년을 채워야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2년 뒤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서 깬다면요. 비과세 혜택은 다 날아갑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언제든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미국 직접 투자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죠. 셋째는 달러 자산 보유 목적입니다. 국내 상품을 팔면 원화가 들어오지만 미국 주식을 팔면 달러가 계좌에 남습니다. 자녀 유학 자금이나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를 보유한다는 장점이 ISA의 절세 혜택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인천의 박 씨는 딸의 유학 자금 때문에 미국 직접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ISA가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달러로 바꾸려면 또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산해보니 미국 투자가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답은 당신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고 투자 금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고 원화로 받아도 상관없다면 ISA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미국 직접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금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내 계획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계산 속에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투자 목적,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금액이죠. 이 3가지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돈을 언제 쓸 건가요? 은퇴 이후에 쓸 돈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연금 계좌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쳐다볼 이유도 없죠. 과세 이연, 낮은 세율, 세액 공제까지 이 3중 혜택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박 씨는 15년 전에 연금 계좌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좋다고 할 때도 묵묵히 연금으로만 투자했죠. 지금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계산해보니 친구들보다 수천만 원을 더 모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인가요?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다면 ISA가 답입니다. 압도적인 절세 혜택을 놓칠 이유가 없죠. 특히 투자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왜 포기하겠어요? 하지만 3년이 부담스럽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2년 뒤에 집을 사야 한다거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면요. 이럴 때는 미국 직접 투자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연성이 생명이거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투자할 건가요? ISA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죠. 만약 그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전략을 나눠야 합니다. 한도까지는 ISA로 채우고 나머지는 미국 직접 투자로 가는 겁니다. 정 씨는 매년 5천만 원씩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전부 국내 일반 계좌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죠. 지금은 2천만 원은 ISA로, 3천만 원은 미국 직접 투자로 분산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하는 전략이죠. 이제 구체적인 상품 이야기를 해볼까요? ISA를 선택했다면 국내에 상장된 상품 중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핵심은 비용입니다. 운용 보수가 가장 낮은 걸 선택하세요. 몇십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소수점 단위 차이지만 장기로 가면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상장 상품들은 같은 지수를 따라갑니다. SP500이면 S&P 500을 추종하는 거죠. 성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직접 투자를 선택했다면 선택지는 더 명확합니다. S&P 500은 SPYM이라는 상품이 좋습니다. 나스닥은 QQQM이 효율적이죠. 둘 다 운용 보수가 낮고 거래량도 충분합니다. 혹시 SPY나 QQQ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들도 좋지만 비용 면에서는 M 시리즈가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ISA 혜택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죠.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말입니다. 납입 한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1억 원까지인데 2억 원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계산했던 ISA와 미국 직접 투자의 격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벌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정 씨는 작년에 ISA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혜택 확대를 대비해서죠. 실제로 올해 들어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찍 준비한 덕분에 혜택이 늘어나면 바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됐죠. 중요한 건 시작 시점입니다. ISA는 개설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일단 계좌를 만들어 두고 시계를 돌려넣어야 나중에 혜택이 커졌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뭔지 아세요? 망설임입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준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면 연금 계좌입니다. 중장기 자금이면서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다면 ISA입니다. 유연성이 필요하거나 고액 투자자라면 미국 직접 투자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품 선택도 어렵지 않습니다. ISA는 국내 상장 상품 중 비용이 가장 낮은 걸 고르세요. 미국 직접 투자는 SPYM이나 QQQM으로 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몇 퍼센트 아끼려고 밤새 고민하지 마세요. 정작 중요한 건 계좌 선택입니다. 어떤 계좌에 담느냐가 최종 수익을 결정합니다. 수수료 차이는 연간 몇만 원이지만 잘못된 계좌 선택은 큰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환전 타이밍을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에서 환율 변동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환율을 기다리다가 몇 년을 놓치는 게 훨씬 큰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세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니 알게 되셨죠?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내일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세요. 계좌를 만드세요. 첫 투자를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건 시스템에 맡기세요. 여러분은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계좌만 제대로 선택하고 꾸준히 적립하세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명확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정답을 아셨으니까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